아버님, 이대로 걸으시면 앞으로도 안 좋아지십니다. 충청도에 위치한 솔라 휘트니스의 PT실. 그곳에 들어선 순간 관장인 강민재 씨는 본능적으로 한 남성의 보행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66세의 정만수 씨입니다. 정만수 씨는 겉보기엔 평범한 은퇴 남성이었습니다. 딸의 지인이 추천했다며 무심한 듯 센터 문을 밀고 들어왔죠. 하지만 그 첫걸음에서조차 그의 골반은 틀어져 있었고 몸은 무게중심을 잃고 좌우로 뒤뚱거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제발 좀 몸 좀 펴고 다녀요. 귀찮았죠? 근데 이젠 발이 시리고 허리가 욱신거리니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관장 강민재는 정 씨의 자세를 진단하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골반의 전방 경사와 좌우 회전, 그리고 무릎과 발목에 이어진 보상 움직임. 정 씨는 그제야 자신이 틀어진 삶 속에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정만수 씨의 골반이 틀어진 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에겐 동업하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돈은 한순간에 날아갔고 그날부터 그의 자세도 3도 굽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몸은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허리를 펴고 살 수가 없었어요. 똑바로 걷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울 휘트니스에서의 첫 세션은 그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관장 강민재는 정 씨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함께 시니어 맞춤형 운동을 조심스럽게 적용해 나갔습니다. 코어 활성화를 통한 골반 안정화 운동, 고관절 스트레칭, 자세 교정 보행 트레이닝. 그렇게 단 1회 40분의 교정 운동 후 거울 앞에 선 정만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자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라고요? 그는 처음으로 거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변화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센터에 도착했고 자신보다 젊은 회원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다 늙은 내가 뭘?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하더군요. 나를 이끈 건 골반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PT센터에 등록한 이유 단지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자식 사기친 그 친구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 씨는 피트니스에서의 훈련을 통해 단지 몸뿐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날을 대비해 그는 자신을 다듬고 있었죠. 만수 아버지, 대체 뭘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셔야죠. 아내의 쏘아붙이는 목소리에 정만수 씨는 괜스레 바지를 털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동안 피트니스 센터에 다닌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죠. 아내 박금자 씨는 병원 외엔 믿지 않는 성격이었고 운동은 젊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으니까요. 아, 나도 이젠 좀 펴고 다녀야지. 그는 그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은 채 아침 일찍 소울 휘트니스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첫 운동 후 몸이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거울 속 모습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트레이너 강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하체 근력 운동과 보행 패턴 교정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죠. 아버님, 오늘은 걸음걸이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끌고 다니시거든요. 정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내심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운동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활성화, 불균형한 양쪽 다리의 균형 감각 회복,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맞춤 스트레칭, 바른 보행을 위한 힐토 보행 훈련. 트레이너 강민재는 움직임 하나하나를 정 씨의 속도에 맞춰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간 정 씨가 살짝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딸하고도 말을 못해요. 걔 엄마는 매일 나보고 아프기만 하다 그러고 딸애는 애 키운다고 바쁘고 어느 날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강민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운동은 몸을 바꾸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마음도 풀려나가는 법이니까요. 그날 세션이 끝나고 정 씨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걸음으로 센터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센터 앞 골목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숨을 멈춘 듯 멈춰선 정 씨. 아니, 저게 눈앞에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15년 전 그 친구 박태수였습니다. 사기로 인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리고 이제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죠. 정 씨는 숨을 죽이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를 못 본 듯 지나쳤고 정 씨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변한 게 없어? 아직도 저렇게 빳빳하구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허리가 굽지 않았고 발걸음은 묵직하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젠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알아보게 만들어야죠.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 주도 못 가. 유치원 행사에 시아버지 병원에도 가야 해서. 다음에 꼭 갈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지친 숨결 사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만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이불을 정리하던 손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일 보렴. 대화는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 씨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시니어 요가 강좌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텅 빈 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딸은 언제부턴가 전보다 말이 짧아졌고 늘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미안함 속에 숨겨진 피곤함과 거리감이 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다시 소울이 테니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 센터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조용히 운동 매트를 정리하다 정 씨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응. 그냥 좀 걸었어? 강민재는 눈빛만으로 그 말의 속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정 씨의 표정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오늘은 근력 운동 대신 코어 밸런스를 다듬는 운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지쳐있는 날엔 땀보다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더 낫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강민재는 정 씨를 따로 남겼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비슷하셨어요. 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점점 말수가 줄던 아버지. 가족들이 바빠서 병문안도 뜸해졌을 때 병실에서 홀로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도 외롭구나. 아, 이분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구나. 그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너무 늦게 깨달았죠. 정만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묵을 때까지 차올랐지만 내려보내지 못한 채 숨만 내쉬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강민재는 그에게 작은 우산을 건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이거 챙기세요. 오늘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엔 진짜 비라도 막아야죠. 비 오는 골목길. 우산 아래 정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갑자기 걸음이 멈춘 건 길가 벤치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젊은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낯이 익은 듯한 그 얼굴.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딸이었습니다. 민정아? 딸은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어. 정 씨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우산을 씌웠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 씨는 딸과 함께 센터 옆 작은 국밥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둘 사이엔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 씨는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고 민정은 그 옆에서 우산을 든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한 손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남은 수육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달랐습니다. 민정아, 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자. 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정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우리 조금씩 다시 해봐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만수 씨는 혼자서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으로 걷는 그 길이 처음으로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발걸음부터 달라졌습니다. 트레이너 강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와, 오늘은 진짜 허리가 굳으시네요. 얼굴도 좋아 보이고요. 그냥 좀 편해졌어요. 몸도 마음도. 그날 운동은 이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과 힙 브릿지, 한발 스탠딩 트레이닝 등 체형을 잡아주는 코어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정 씨는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난 뒤 강민재는 정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 이야기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친구분 말입니다. 정 씨는 운동 매트 위에 앉은 채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식.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려요. 근데 말이야. 그놈한테 따지러 간다는 마음으로 운동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게 되더라고.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아버님. 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박태수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박태수는 잠깐 멈춰 정 씨를 바라보다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도망치고 싶었을 순간이었지만 정만수 씨는 차분했습니다. 그래, 넌 그대로구나. 난 이제 달라졌는데. 그는 우산을 고쳤으며 조용히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초인종 옆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손편지 한 장과 함께 두툼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바람이 차더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정만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멎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수 씨는 이른 시간부터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다려놓은 운동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허리를 펴보았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고다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던 찰나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딸 민정이 놓고 간 것이 분명한 그 봉투엔 마트 상품권이 들어 있었고 쪽지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필요할 때 쓰세요. 민정 드림. 정 씨는 허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꿈이냐. 다음 날 아침 정만수 씨는 운동복을 챙겨 입고 다시 소울이 테니스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국밥 한 그릇과 딸 민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몸과 마음에 아직도 온기를 남기고 있었죠.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눈에 띄게 달라진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강민재 트레이너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세요. 어제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정만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 묵었던 거 하나가 좀 풀린 느낌이에요. 몸도 한결 가볍고요. 그날은 복부와 하체 중심의 운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방경사 교정을 위한 골반 안정화 운동, 코어 근육을 깨우는 플랭크, 그리고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힘겨운 숨소리가 흘렀지만 정만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난 뒤 강민재는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체력 좋으신 거 보니 젊을 땐 꽤 활동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정 씨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난 뒤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기기술자였어요. 산업단지에 납품하는 설비들 설치하고 밤새 야근도 많이 했죠. 그래도 그땐 참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도 일도 다 놓게 되더라고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십니다. 다시 운동 시작하신 것도 그렇고요. 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 온 건 그 친구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내 돈을 들고 튄 놈, 멀리 갔던 줄 알았는데 이 근처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처음엔 그놈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게 되네요. 그 순간 강민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죠. 나를 위해서. 저도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버지 병원비라도 보태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이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운동을 저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어제보다 더 단단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딸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할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늘 결과만 바라봤지만 지금은 과정을 즐기기 시작한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아빠가 먹고 싶은 거 골라요. 정만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만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운동을 마치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딸 민정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동복 대신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은 그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민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편으론 설렘이 또 한편으론 불안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민정이 예약해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창틀과 도자기 그릇이 정감을 더했고 작은 연못이 보이는 창가 자리엔 민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일찍 왔네. 정만수 씨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함이 잠시 흐르다가 민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번에 우리 국밥 먹던 날요. 사실 저 그날 일부러 그 근처 간 거였어요. 아빠 보러. 정 씨는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날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우산도 없이 걷다 보면 아빠가 나타날 것 같았어요. 딸의 말에 정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를 깨는 건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사실 나 요즘 힘들어요. 회사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요. 민정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자기 실적 내라 하고 매일 누가 잘릴지 몰라서 다들 서로 감시하듯 꾸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빠가 예전에 투자하자고 했던 그 친구 아직 연락돼요. 정만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 다시 꺼내지 마라. 아빠, 그때 일이 얼마나 컸는지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 시작했다던데. 돈 갚을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면 안 돼요. 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 얼굴 다시 보면 난 또 미쳐버릴 것 같아. 너까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순식간에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 민정은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너무 과거에만 사는 것 같아서 이젠 좀 놔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요. 그 말에 정만수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입가를 굳히며 일어났습니다. 민정아, 난 아직 그 사람 용서 못해. 하지만 너 말대로 나도 조금씩 바뀌려고 해.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그는 잠시 딸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민정은 혼자 자리에 남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정말 묻고 싶었던 건 돈이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 아직 나 믿어? 라는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정만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정과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민정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마르고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날 일요일 아침. 정만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은 나른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딸과의 식사 자리에서 꺼내진 이름 하나, 그리고 과거의 흔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운동 후 받아든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대구 중구 골목축제 추억의 분식과 가요무대. 전단지에 인쇄된 복고풍 일러스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씨는 무심코 코트를 걸쳐 입고집을 나섰습니다. 옛 기억 속에서 본 적 있는 이름들이 행사 리스트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엔 그의 옛 친구 이기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분식점 협회 이사라는 직함과 함께요. 그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정 씨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뻔한 뽑기 가게, 추억의 옛날 통닭, 그리고 노란 파라솔 아래 옛 동네 할머니들이 둘러앉은 풍경까지. 그리고 그는 결국 마주쳤습니다. 정만수 아니야? 그 목소리에 정 씨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번듯한 차림과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닌 이기훈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얼굴 보니까 반갑다야. 기훈의 말에 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은 무언가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나 아직 너 용서 못했어. 기훈은 웃음기를 거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안 찾아갔지. 근데 지금 보니 내 눈빛이 아직 살아있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정 씨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묵혀둔 응어리를 토해내듯. 기훈아. 나는 내가 한 짓 때문에 인생이 뒤틀렸다고 생각했어. 딸이랑도 멀어졌고 다 무너졌어. 그런데 요즘 조금씩 알겠더라. 그게 전부 너 때문만은 아니었단 거. 그 말에 기훈은 잠시 정 씨를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여기 예전부터 생각나면 적어뒀던 거야. 내한테 갚아야 할 돈이랑 내가 미안했던 일들. 다는 못 갚았지만 너한테 넘길 준비는 돼 있어. 정 씨는 수첩을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몇 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방송 소리. 가요 무대 MC가 말했습니다. 지금 무대에는 그 시절 우리를 울린 명곡 아버지를 부를 참가자분이 올라오십니다. 그 소리에 정 씨와 기훈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기훈이 말했다. 노래라도 한 곡 해. 무대 위에 오르면 후련해질지도 몰라. 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중 송민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무대 위로 오르는 모습을 사람들 틈 사이에서 눈물 글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만수 씨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는 곡을 조용하고도 담담하게.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그는 무대를 내려오며 딸을 향해 눈을 맞췄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만수 씨는 수첩을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민정은 아버지의 노래를 다시 떠올리며 휴대폰에 담긴 동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감정이 담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정만수 씨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운동복을 챙겨 소울이 테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 문을 여는 순간 여느 때와 같은 상쾌한 땀냄새와 익숙한 음악 소리가 반겨주었습니다. 트레이너 강민재는 그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코어 강화 동작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하죠. 이제 이 운동이 내 일과의 일부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준비 운동을 시작했고 정 씨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골반의 균형이 한결 나아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정 씨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민재 씨, 지난번에 말한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민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많이 안 좋으세요? 전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버티고 계세요. 그 말에 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 돕고 있잖아요. 대단하네요. 민재는 씩 웃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덕분에 운동 시작했거든요. 제가 운동 가르치는 걸 보면서 아버지도 희망을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 말을 듣고 정 씨는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딸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민재에게서 본 듯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정만수 씨는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틈으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던 끝에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날짜들과 금액, 그리고 몇 줄씩 덧붙여진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만수에게 미안하다. 그때 널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이건 내가 받을 자격 있는 돈이고 내가 속죄하는 방법이기도 해. 그는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그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야겠지. 그날 저녁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운동 갔다 왔어요. 응. 갔다 왔다.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민정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딸이랑 데이트하는 거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수첩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수첩은 이제 더 이상 응어리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